좋아요,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안도 랠리를 이어갔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증시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둔화된 CPI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년 만에 근원 CPI가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하반기 들어서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끈적끈적한 물가가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예상과는 달리 조금 보폭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가 헤드라인은 3.2, 말씀하신 대로 근원은 4.0을 찍었는데 예상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됐고요. 특히 휘발유 가격이 5% 떨어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물가를 끌어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니까 소비자 물가의 구성 항목이 한 31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7개 빼고 거의 한 항목 중에서 70%의 항목들이 떨어졌더라. 나머지 퍼즐이 이제 주거비인데 주거비도 조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연준이 생각하는 물가 안정,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네.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 다리를 뻗고 잘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아유 다행이다. 네. 조금 이제 한숨을 약간 돌리는 그런 정도의 저는 물가 수준이 충분히 지난달 물가 수준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연준도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할 만한 네. 수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에는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에 더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팅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연준이 내년 5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실까요? 시장은 내년 5월을 조금 가장 가능성을 높게 찍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내년 5월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한 9월에서 10월 정도, 그러니까 3분기에서 4분기 초입, 가을 정도의 첫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바꿔 말씀드리면 내년 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도 미국 경제가 아주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경기가 조금 확실하게 식어야 거기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명분도 있고 또 물가도 당연히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최근에 소비 지출이라든지 또 지난번 3분기 GDP도 나왔고 그래서 지금 4분기 전망도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미국 경기가 지금 3분기를 피크로 조금 떨어질 거는 같아요. 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 정말 연준이 금리를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조금 경기가 식을 거냐, 경기가 소위 부러질 거냐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200만 명 이상이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상태. 그 얘기는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조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네. 임금이 천천히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또 내년도에 좀 주거비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 그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 소위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신규 주택은 천천히 지금 착공이 되고 있는데 기존 주택의 판매는 굉장히 저조한 상태라서 이 부분이 내년도 주거비 물가를 조금은 안정은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안정되면서 CPI를 떨어뜨릴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시점은 5월보다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4.4%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달보다는 상승한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간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 인식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니까 약간 정치적 성향이 있어서 네. 저도 조금
재밌어했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은 좀 정치적 성향이 네.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높게 바이든 정부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네. 거죠. 돈도 많이 쓰고 지금 재정 지출도 팍팍하기 때문에 거봐라 기대 인플레가 잘 안 떨어지지 않냐 그런 식으로 응답을 했고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바이든 정부 잘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게 봤는데 네. 그 정도의 차이가 2%포인트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조금 확연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기대 인플레이션에 조금 신빙성,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것은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휘발유 가격이 떨어졌어요. 최근 네. 한 달, 두 달 동안. 그래서 이 휘발유 가격 하락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끌어내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조금 확대 해석해서 경기가 완전히 소비 경기가 식느냐, 미국의 소비자들이 정말 지갑을 닫을 정도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낮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기대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 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FOMC도 남은 건 이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해에는 한 번 남았는데 그럼 12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낮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12월 FOMC 저희는 어떤 포인트를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에서는 이제 그 점도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9명의 연준 위원들이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의사결정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투표권이 없는 위원들까지도 이제 19명이 이제 그 의견을 냅니다. 네. 경제 지표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이게 9월 달 직전 분기 FOMC에서의 경제 전망과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년도 경기 침체, 경기 위축이 지난 3개월 전보다 굉장히 앞으로 좀 그 크게 진행될 것 같다. 의미 있게 그렇게 지표가 경제 성장률 전망이라든지 또 물가 전망이 낮게 나오면 그만큼 뭐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다고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경기 침체 쪽에 부정적인 뭐 그런 측면보다는 네. 금리 인하가 앞당겨진다는 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둘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현재 미국 경기가 조금 너무 좋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 그러니까 장기 추세선 내지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내려오는 거지 당장 경기 침체로 완전히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전히 통화 정책의 완화 전환 가능성에 좀 초점을 두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연준 위원들이 어떤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지, 네. 물가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같고 지난 9월 달에는 내년도 근원 PCE 물가, 그러니까 네. 연준이 기준으로 하는 근원 PCE 물가가 내년 말에 2.6%로 전망을 했어요. 지난 9월 달 FOMC에서는 이 2.6%의 내년도 말 근원 PCE 물가 전망이 조금 하향 수정되는지 여부.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물가가 조기에 잡힐 거다. 2% 목표치에 조금 더 빨리 다가설 것 같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그걸 확인하면 FOMC 결과를 확인을 하면 시장이 환호할 것 같습니다. 네, 점도표도 확인해보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PC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수정될지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CPI가 발표가 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변동성이 많이 완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남은 연말 동안에 이 사이에 좀 매크로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뭐 발표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4분기 GDP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속보치가 이제 그 분기 초에 네. 이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4분기 전망이 살짝은 뭐 지금 3분기가 4.9지 않습니까? 네. 4.99, 3분기에 대한 이제 속보치, 그다음에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GDP가 결정되면서 시선은 이미 3분기는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캘린더 데이인 4분기의 GDP가 어떻게 찍힐 건지, 뭐 애틀란타 연은이라든지 네.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 4분기 GDP에 대한 4분기 경기 온도에 대한 조금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지표들의 시장은 초점을 둘 것 같고요. 그러니까 4분기 GDP가 확연히 너무 꺾일 정도로 물가 잡히는 거 또 금리 잡히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경기는 너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네. 4분기 당장. 그래서 4분기 GDP는 약간 골든 패스, 약간 골디락스적인 성격의 성장률이 나와줘야 산타 랠리도 있고 또 네. 내년 초까지, 내년 연초 랠리도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4분기 GDP가 적어도 2% 이상은 나와줘야 시장이 강세 기조를 조금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금리죠. 금리가 일단은 어쨌거나 한 4%까지는 떨어져 줘야 시장이 좀 숨 쉴 공간이 있거든요. 에어포켓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뭐 경기가 뭐 나중에 망가지든 말든 지금은 그건 좀 먼 얘기고, 지금 연말까지는 우선 금리가 조금 내려감으로써 주식시장이 좀 PER 대비 주식시장의 상대적인 금리 대비 매력도가 조금 유지가 돼줘야만 이게 시장이 좀 강세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4.5에서 10년물 기준으로 4.0으로 향해 가는지 여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의 GDP와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데 이어서 오늘도 속보치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모두가 상환기간은 90일로 두고요. 담보 비율을 105%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후속 조치가 나왔는데 그런 만큼 외국인의 이탈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또 공매도로 인한 외국인 이탈이 당장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앞으로는 뭐 약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롱쇼트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한국 경제 증시 제도의 약간 조금 신뢰성 저하,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불만성, 네. 이탈,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확연히 아직 드러난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외국인들이 연말로 다가오면서 부클로징이라 그러죠. 네. 조금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는데 추수감사절 이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거의 한 12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가면 조금 개점 휴업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을 떠납니다. 휴가도 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매가 조금 소극적이고 거래 자체가 이제 조금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 이제 조금 공매도로 인한 것이 아닐까? 네. 이렇게 우려로 이제 조금 사람들이 확산을 조금 할 수는 있겠지만 공매도라기보다는 좀 계절성, 네. 계절성이 조금 같이 어우러져서 외국인들의 조금 소극적인 매매로 이어질 것 같고요. 금리가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보시면은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 주식을, 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주식이나 뭐 이렇게 신흥국 주식을 특히 조금 적극적으로 사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측면과 이제 말씀드렸던 연말의 계절성, 이게 합쳐져서 외국인들은 조금 뭐 연말까지는 소강 상태. 그래서 국내 기관과 뭐 여러 가지 뭐 개인들의 그런 힘겨루기에 따라서 조금 종목별로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이탈하는 요인은 사실 뭐 공매도 금지 효과라기보다는 그래도 계절적인 요인에 조금 더 무게가 네.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사실 섹터별로 좀 살펴봤을 때는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추세적인 변화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추세적인 변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펀더멘탈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이벤트성으로 뭐 2, 3일 뭐 내지는 뭐 일주일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장기간 뭐 이렇게 그 주가의 레벨이 추세가 바뀌어질 정도의 위력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은 공매도가
조금 금지됐다고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매수세를 이끌어내기에는 유인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조금 성장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되 네. 그래도 공매도가 없다라는 것은 내년 6월까지는 약간 뭐 지금 숨쉴 공간이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해진 상태니까요. 네. 주식시장이 조금 뭐 잘잘못을 따지고 뭐 당위성을 떠나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는 중 PER의 성장주 계열의 주식들이 공매도의 최대의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중 PER 종목이 공매도의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좀 짐작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연말로 가고 있는 만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기술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에너지 섹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좀 연말을 이끌 만한 주도 섹터는 어디일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경기가 약간씩 식은 것을 반영하는 금리 하락 쪽에 조금 가까운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이 내재된 금리 하락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좋았던 경기가 조금 나빠지는 거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제조업단에서 교육 부진이 계속되면서 또 중국 경제도 사실 조금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지수 전체가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슈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하단이 제어된 확인된 상태에서 약간 변동성 장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공매도의 수혜주라든지 네. 아니면 4분기 실적 호전주라든지 그러니까 PR이 너무 높은 종목인데 공매도가 해지됐으면 그거는 뭐 좀 사고 싶지만 수급적으로는 좋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약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안 살려고 하는 거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중 PER 종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장성 있고 4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재무구조 완전히 나쁜 회사는 배제하고 네. 그렇게 차 띄고 포 뛰면 사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량 안정 성장주, 우량 혁신 성장주, 네. 기술력이 확인된 뭐 수주가 느는 종목들, 그런데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